네, 이번에는 그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 마지막 박스, 저 그린 박스인데요. 크로스 커링 컨셉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한 번 더 리캡할게요. 오렌지 카와는 디스플레이 코어 아이디어라고 해서 컨텐트 이야기해 봤고요. 블루 박스는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라고 해서 그 프랙티스에 관한 과학 탐구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 그린 박스, 크로스 커링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크로스 커링 컨셉은 총 7가지가 있는데 이 크로스 커링 컨셉이 하는 일이 뭐냐면 디스플레이 코어 아이디어의 토픽을 줄이는 대신에 각각의 도메인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 그 오버워칭, 인터섹트하는 그런 컨셉들을 7가지를 정해서 어떤 과목을 배우든지 간에 다음 과목에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큰 팀을 정해놨어요. 그게 7가지예요.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patterns, 두 번째가 cause and effect, 세 번째가 scale and proportion and quantity, 네 번째 systems, 다섯 번째 energy and matter, and structure and function, and stability and change. 이게 7가지 크로스 커링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로스 커링 컨셉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조금씩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physical science, life science, earth science, and engineering, 뭐 technology 파트 해보면 패런이라는 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프리퀀시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어떤 때는 패런이 cause and effect랑 같이 올 수도 있고 패런이 scale and proportion and quantity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NGSS 어펜딕스에 이게 지금 크로스 커링 컨셉 그 편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디스플레이 코어 아이디어 이야기할 때 러닝 프로그레션 얘기를 했었어요. 킨더가든 through 12 그레이드까지 어떤 내용을 얼마나 깊게 발전해 나가는지 어떤 내용을 커버하는지 보여줬는데 이 크로스 커링 컨셉도 컨셉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딥프닝 되고 있는지 여기에 예를 들면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NGSS는 그레이드 밴드라고 해서 세 학년씩을 묶었어요. 그래서 킨더가든 through 세컨드 그레이드가 원 그레이드 밴드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킨더가든 through 세컨드 그레이드가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end of grade second, student will be able to do something 해가지고 end point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each grade band를 넘어갈 때마다 by the end of second grade, or by the end of fifth grade, by the end of eighth grade 라고 프레임워크에 expectation을 정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 미니멈 골을 어치브해야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킨더가든 through 세컨드 그레이드에서 배워야 할 패런은 예를 들면 patterns in natural and human design world can be observed and used to describe phenomena and used as evidence. 요게 킨더가든 through 세컨드 그레이드가 공부해야 될 패런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커링 컨셉은 이 엔드 그레이드 밴드에서 요걸 어치브하게 하는데 이게 똑같은 패런인데도 이 내용이 올라갈수록 점 더 복잡해지고 점 더 딥프닝 되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는 러닝 프로그레션을 포커스로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리비짓 하면서도 좀 더 딥프닝 하는 내용으로 디벨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Cause and Effect도 킨더가든에서 배우고 12 그레이드까지 갈 때까지 그 내용이 더 딥프닝 되는 게 한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7가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7가지 커먼 코어 크로스 커링 컨셉이 어떻게 딥프닝 되는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컨셉만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컨셉은 각 디스플레이 코어 아이디어를 배우면서 이 내용을 접목시켜서 다른 컨셉을 배울 때도 예를 들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에너지 and matter 여기 보면 flow, cycles and conservations.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커넥션이 될 수 있는 다른 디스플레이 코어 아이디어나 아니면 크로스 커링 컨셉에 더 확장시켜가지고 그 이야기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게 크로스 커링 컨셉이 이렇게 그레이드 밴드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마지막 시간에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를 얘기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거를 한 번 더 하겠어요. 근데 첫 번째는 Standard Box, Performance Expectation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 칸은 Foundation Box. 여기에 NGSS가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가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 Disciplinary Core Idea, 이게 크로스커링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요 내용을 다 커넥트하는 Common Core State Standard하고 어떻게 커넥션이 되는지 보여주는 커넥션 박스, 이렇게 설명하는 게 NGSS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를 어떻게 내비게이트 하는지 Scavenger Hunt라는 워크시트를 올려드렸는데요. 그걸 내비게이트 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데몬스트레이트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nextgenerationscience.org라고 해서 이렇게 구글이든 크롬이든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여러분이 스탠다드를 내비게이트 할 때 여기 스탠다드 드롭박스를 여기 눌러보시면요. 스탠다드를 검색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앱을 봤을 때처럼 스탠다드를 볼 수 있고 여기 appendix 그리고 Understanding the Standard는 여기 프레임워크를 볼 수 있고요. Developing the Standard는 그 디벨로핑 할 때 여기 디벨로퍼들이 사용했던 리소스나 레퍼런스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스탠다드를 내비게이트 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조금만 스크롤 다운 해보면 여러분이 검색할 수 있는 박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박스 여러 가지 중에 저는 보통 그레이드 레벨을 먼저 가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레이드 레벨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 4학년에 가볼게요. 4th grade. 그래서 여기 submit. 네, 스크롤 다운 하면 그 밑에 스탠다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검색해 볼 건데 첫 번째 인디케이터는 학년, PS는 Physical Science, 세 번째 답픽이 되고 첫 번째 Performance Expectation이 에너지에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좀 닫아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요 첫 번째 박스는 퍼포먼스 익스펙테이션 박스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줘야 할 내용이고 여기에 지금까지 배웠던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 Disciplinary Core Idea, Cross-Cutting 컨셉이 여기에 매칭되는 게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거 luckily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어떤 스탠다드는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여기 Articulation 이 내용을 좀 더 디프닝 하고 싶으면 여기 보면 Middle School, MS, PS3, 4를 하면 된다고 더 어려운 내용을 articulate 할 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여기 Connection Box, Common Core State Standard에서는 요 스탠다드를 사이언스에서 가르치면 여기 랭귀지 아트랑 여기는 매스 커넥션은 없는데 요 내용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해서 본인이 수업을 디자인할 때 맨 처음 레슨 플랜 탑에 스탠다드를 써야 하면 4학년 피지컬 사이언스 세 번째 토픽 그리고 여기서 자기한테 릴레이 되는 걸 골라쓰면 스탠다드 박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사이언스 스탠다드를 디벨롭하는 디벨로퍼들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고 이외에 후보링 오버만 해도 여기서 말하는 이 퍼포먼스 익스펙테이션 자체가 이 3 도메인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Use evidence to construct an explanation relating the speed of an object to the energy of that object.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센텐스 하나를 어느 게 disciplinary core idea고 어느 게 cross-cutting 컨셉이고 어느 게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인지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으로 이걸 보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러 코디드가 돼 있어서 이 옆에 보면 지금 블랙 앤 화이트로 세팅이 돼 있어서 이 스테이트먼트가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보여요. 근데 practice and core idea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아까 블랙 앤 화이트 스테이트먼트가 컬러가 바뀌어요. 블루는 practice고요. 오렌지는 disciplinary core idea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세팅이 됐는지가 나왔고요. 그 두 번째 practice and cross-cutting 컨셉을 눌러보면 여기 energy of that object가 cross-cutting 컨셉이고 이 앞부분, 이 블루 파트가 practice예요. 그래서 every performance expectation이 이 3 도메인이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서 요 퍼포먼스 익스펙테이션을 아나토미 하듯이 나눌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디스플레이닝 코어 아이디어, 크로스 커링 컨셉,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디스플레이닝 코어 아이디어가 러닝 프로그레션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레벨에 어떤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게 지금 4th 그레이드 레벨인데 다른 학년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러닝 프로그레션을 보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러면 같은 내용이지만 퍼포먼스 디스플레이닝 코어 아이디어 여기 가면 이게 하이퍼링크로 바뀌어요. 여기요. 하이퍼링크로 바뀌는데 이걸 클릭하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사이언스 스탠다드를 디벨롭했던 프레임워크로 연결이 돼서 그 내용을 배웠을 때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위로 가야 돼요. 아니요. 네. 아까 4학년 피지컬 사이언스 내용이었는데 여기요. 4학년 피지컬 사이언스 세컨드 토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이드 밴 킨더가든 through 세컨드 그레이드는 이 내용을 배워야 되고요. 3rd through 5th grade는 이 내용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4학년인 경우는 그 4학년의 end grade band가 5th grade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러닝 프로그레션을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거고요. 같은 PS2 토픽이지만 이 프레임워크 자체를 내려보면 8학년, end of 8학년, end of 12th grade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 컨셉이 디벨롭 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 보면 이 프레임워크가 386쪽 책인데요. 이 스탠다드에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어서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어떻게 더 디벨롭 되는지 바로 interchangeably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탠다드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여기 눌러주실래요? 아까 저희 여기 디스플레이 코어 아이디어 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하이퍼링크가 돼서 이게 프레임워크로 연결이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요 4학년 PS3 토픽의 퍼포먼스 익스펙테이션을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보면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 위에 스탠다드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 이제는 어펜딕스를 한번 볼 거예요. 어펜딕스 여기 어펜딕스 여기 G를 한번 가볼게요. 크로스 커링 컨셉 지금 크로스 커링 컨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펜딕스 G에서는 크로스 커링 컨셉이 어떻게 러닝 프로그레션에 맞춰서 디벨롭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아까 여기 pattern, cause and effect, scale and proportion and quantity, system, energy and matter, structure and function, stability and change. 요게 7가지 빅 토픽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4학년 PS2 그 내용이 크로스 커링 컨셉 안에서 어떻게 러닝 프로그레션 아이디어로 개발되고 되어 나가는지 어펜딕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을 갖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드렸던 NGSS 스캐빈저 헌트 워크시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로 저 티칭 채널에서 있는 크로스 커링 컨셉 비디오 보는 걸로 마칠게요. As we think about science and the nature of science, it would be great to start thinking about what are in fact those underlying concepts that we can teach, thinking about how that concept works and having that as the takeaway, conceptual understanding.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cross-cutting concepts. Okay, we need to describe the patterns. W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teachers to model student science performances and then to deconstruct that in conversations around how the framework and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play out in classroom instruction. And it points in the direction that the wind's blowing. That's a pattern. Cross-cutting concepts are for the students to help them organize and make sense of the science.
The way we've organized them is around causality, structure and function, systems, scale and proportion, change and stability, matter and energy, and then the last thing, pattern. Cross-cutting concepts have been around a long time. What is a new innovation is the fact that they appear in the performance expectation in the standards, which they'll be assessed with two other dimensions: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 and disciplinary core ideas. That's really what's new. So when we engage you in a performance, we're going to be using 3 dimensions, but we're going to focus today on cross-cutting concepts. In the past, teachers are familiar with the concepts and they've learned them through their schooling, but they're not always translating those to the students and making sure the students are understanding them. And so we need to shift those from being a tool for teachers to a tool for students to help build their understanding. We want to engage you in a performance with a flag. Tear some of it off, maybe. In the performance, we engage them in a phenomena, flags waving in the wind. You can construct it how you want. We can go outside. We can do it in here. So in the activity, the question was, why does a flag wave in the wind? What questions would help us explain what's going on? We needed to develop some questions about that and research some information. For those students, when they encounter a new phenomenon, they begin with saying, what is the system I'm studying? I would say the flag itself is our model. What is the scale of the system? What is changing in the system? So basically, a flag is 2 triangles. The wave generates along the hypotenuse of this triangle. line. Right. And what is causing that change to occur? Why that pattern, back and forth pattern? Are there patterns that make sense in this phenomenon that I'm studying? And have them kind of construct an explanation. It flats back and forth because it's like that Bernoulli principle. Any other information? Here's the thing, you were saying something about gravity. They went on the web for part of it. They went outside with the model. They investigated it. What if you're right behind her, over her head? You've got a consistent force acting on it. The task that Brett provided prompted us to think about cross-cutting concepts. And so we talked about things like how the wind was causing the flag to move, so cause and effect, how it related to energy because of the energy of the wind being transferred to the energy to the flag. When you had it vertical, it acted as if it was which it wasn't, but it acted like it was in a vacuum. We talked about what pattern can we observe in this system that we've seen before? How could we use a model to understand the system in a similar way that we've done? And so if students are doing that throughout their science education experience, then they will internalize those tools and be able to apply them in the future. It's more stable here, and you got gravity exerting a lot of force on it. So that activity helped me think about making the cross-cutting concepts more explicit. The biggest way is just Brett's approach to questioning. The less wind, the less flutter. More flap. Uh-huh. So we're looking at patterns there, aren't Right. we? And what causes the pattern to change? What if instead of a flag, I gave you a sheet of steel plate? Would it wave? You need to have significantly more energy for that to take place. What do you mean more energy? We talked in the large group about what are some other examples where it does apply. And so I think that's exactly what the cross-cutting concepts are, is like where you can take something you learn in one setting and then connect it to other areas of that discipline or across disciplines. And this is a scale question, one of the cross-cutting concepts. If this is my air particle, how large does that pole have to be? I saw the aha moments today among teachers. They begin seeing how important it is to frame their questions, to use question stems that come right out of the cross-cutting concepts. I want you to think about the cross-cutting concepts in light of instruction. How do I get the cross-cutting concepts to be featured in my classroom? Yes? You taught systems rather than dividing it into earth and physical. And I see that as being a lot better for the kids because you're picking up on waves, you're taking it through every discipline in science. Are systems in every discipline in science? Yes. Yeah. They are if you help students understand these cross-cutting concepts. One thing that we talk about, recently in education is that when students leave school, we don't know really what lays ahead for them in terms of jobs and in terms of, if they go into science. And so I think if students have this connected, kind of network of knowledge, they realize that this concept I learned maybe in biology class, I can apply it other places. It's not limited to biology. And so therefore, when they go out into the workforce doing research in whatever setting,
they can apply a concept learned in this setting to some setting that initially may seem totally different, but it really can be related. They must become familiar touchstones. There's something that is brought up every day that the students use to support their understanding of science.